많은 범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건가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 유형. 첫 번째는 중독자. 첫 번째 중독자예요, 중독자. 중독이 뭡니까? 과도한 쾌락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거를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예. 끊지를 못하는 거야. 자제가 안 되는 거지.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이 딱 떠오르죠? 그럼 알코올 중독 떠오르면 뭐가 있어요? 마약 중독도 있죠. 또 도박 중독. 또 사람에게 또 중독되거나 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경향. 결국 이런 중독자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켜요. 범죄는 어떤 상태에서 일어납니까? 이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요. 절제력, 자제력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도박 범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도박 자체도 범죄지만 도박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범죄들도 많아요. 뭐 도박을 하면서 당연히 술도 입에 대게 되고 또 마약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되면 뭐예요?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급하게 구하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중독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이 도박 중독의 폐해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중독성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에서 변위를 느꼈을 때의 충동성과 같다라고 해요. 그 참을 수가 없죠. 이성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박범죄가 여러 중독범죄의 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알코올 중독, 뭐 술 많이 먹으면 어떤 행동을 저지릅니까? 술 마시고 뭐 길거리에서 시비 붙고 싸우기도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부인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그런 폭력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뭐 당연히 마약하는 것 자체가 범죄고 또 그것과 연동돼서 또 더 이상한 변태적인 성행위로 나가서 또 안 좋은 성범죄에 연루된다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중독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중독 자체도 문제지만 중독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중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독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중독의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상을 초월한 쾌락.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쾌락의 좌절. 예를 들면 뭐 도박으로 엄청난 큰 돈을 땄다가 또 엄청나게 잃기도 하죠. 그때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1단계, 2단계 느끼다 보면은 이거 내가 하다 보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다치겠구나. 내가 망가지겠구나 해서 거리를 둬요. 1, 2, 3단계 이렇게 되는데 거리를 뒀다가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 거의 99%라는 겁니다. 한번 큰 쾌락을 맛보게 되면 다시 돌아가요. 그 쾌락과 그 쾌락의 좌절 그리고 거리두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중독성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 중독성이 강화되면서 결국 그 중독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이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술,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도 이 단계별로 이렇게 순환되다가 결국에 그 중독성이 심화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그 이성을 잃게 되면서 절제력도 잃게 되고 자제력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보시는 중독자분들도 한번 자기 성찰해 보시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중독의 순환을 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네. 즉 중독자들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범죄를 또 잘 저지르는 유형. 극심한 이기주의자. 결국 범죄자들은 극심한 이기주의자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극심한 이기주의의 발로가 결국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 내 기분, 내 감정, 그리고 내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비대한 자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범죄를 잘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한 결과만을 보는 거야.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정과 절차는 뭐예요? 여러 사람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도 생각한다는 거고. 근데 극심한 이기주의자들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들 자체가. 그래서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오로지 지 말만 하는 유형의 인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범죄를 잘 일으켜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회개하지도 않아. 반성하지도 않아. 왜냐면 마음속에 오로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악행에 대해서는 너그러운데 그걸 또 공정과 정의니 뭐 여러 가지 합리화 기제를 통해 가지고 합리화를 하는데 본인이 똑같은 걸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 그게 극도의 이기주의인 거지.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해요? 사기, 횡령, 배임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인격 장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도 상대를 조정하려는 어떤 특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당한 결과들, 그런 것들을 야기해내는 존재들이다. 한마디로 극심한 이기주의자들. 물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명칭들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명칭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진단 내리기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이기주의자에. 네. 그런 인격장애자들이 결국 범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범죄와 관련된 두 가지 인간 유형. 첫 번째 중독자, 두 번째 지극한 이기주의자.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박변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